현재 테슬라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단기 이벤트는 지난 12월 테스트를 마친 안전 모니터링 요원이 없는 로보택시가 과연 언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작년 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1분기 안에는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긍정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빠지는 것을 넘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더불어 진정한 현실 세계 자율주행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테슬라의 단기 주가 흐름에도 강력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무인 로보택시의 실현 시점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어제 3시간에 달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일론이 직접 언급한 이나노 팹 이슈를 포함해서 어제 팟캐스트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어제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나노 팹 공장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현대적인 반도체 제조 공장의 클린룸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파격적인 내기를 제안합니다. 테슬라에서 자체적인 이나노 팹을 구축할 것이며 이 공장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시간을 피워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행을 일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반도체 공장은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방진복을 입고 수차례 에어샤워를 거치는 등 극도로 까다로운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이러한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론이 구상하는 혁신은 공장 전체를 클린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이동하고 가공되는 경로 자체를 완벽히 밀폐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격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 라인이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채 로봇에 의해 제어된다면 공장 내부의 공기질에 상관없이 작업자는 평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테슬라가 직접 이나노 공정 팹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테슬라의 테라팹이 단순한 반도체 팹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미세 공정까지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제일 원칙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역시 제조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스페이스X 역시 그 어떤 국가도 성취하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제일 원칙에 근거한 테라팹을 테슬라에서 직접 건설하겠다는 것을 어제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팹 건설이라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새로운 기회와 불확실성을 함께 가져오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새벽에 테슬라의 테라팹이 필요하다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반도체 팹을 건설한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이벤트이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이 여기에 직접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테슬라 내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독 FSD와 함께 폭증하게 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전기차 판매 급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며 또 동시에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직접 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일론 머스크는 도달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격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제 진행된 팟캐스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일론은 현재 우리가 벌써 AI 특이점 속에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와 로보틱스 산업의 발전을 초음속 쓰나미라고 일론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 발전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 AI를 통한 긍정적인 미래의 가능성과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미래,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의 발전 자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국 모든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AI와 로보틱스의 발전을 다른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터미네이터 같은 미래가 아닌 스타트rek과 같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AI가 가진 철학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지만 아첨을 하는 AI를 만드는가, 혹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관계와 잘못됐지만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AI를 만드는가, 혹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중요도를 두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AI를 만드는가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 AGI 같은 경우 어쩌면 올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성능 향상 속도는 연간 10배로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2030년 전까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터미네이터가 먼저 떠오릅니다. 인류 전체가 모두 다 힘을 쓴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왔는데 그 AI가 인류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터미네이터가 더 이상 영화가 아닌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3, 4년 전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헛소리 취급을 받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AI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 AI의 발전의 핵심 제약 조건이 지금은 칩 생산이고 미래에는 전력 생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일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핵심 제약 조건인 이 칩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 역시 다른 기업에게 반도체 건설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AI 능력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의 성장이 일반적인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증가하고 있고 AI 칩의 성능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특정 시간이 지나면 2배로 증가하는 아메바처럼 옵티머스의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 화이트 칼러 직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이 AI를 통해서 대체가 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블루 컬러의 직업마저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됩니다. 사실상 AI가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구에 존재하는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까지 일론이 말한 AI 미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4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AI 모델의 지능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능을 통해서 현재 화이트 컬러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게 되면 이 지능이 노동력까지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데이터 센터 혹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드는 공장 모두 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보관하는 태양광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붐을 일으키며 에너지의 수요와 생산 자체가 크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AI 지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이런 높아진 지능을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 휴머노이드가 에너지 자체를 발전시키는 공장, 저장하는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선순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목이 처음에는 칩이고 이후에는 전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일론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은 머리를 오래 쓴다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머리를 계속 쓸 수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지치지 않고 배터리에 전력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AI가 사람들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 그것도 화이트 칼러, 블루 칼러 모두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 이 변화 자체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의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의 안전성은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오히려 생산성과 풍요가 폭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예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일론은 풍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론이 말하고 있는 이 풍요의 시대는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AI가 대체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풍요의 시대가 오는가? 그 이유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극도로 저렴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인건비가 포함되게 되는데 이 모든 인건비가 사라지게 된다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한없이 원자재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자재 비용마저 AI와 휴머노이드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원자재 가격 자체도 낮아짐으로써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한없이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론이 말하는 AI를 통해 성취 가능한 보편적 고소득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을 공유합니다. AI가 인류 사회를 터미네이터와 같은 미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세 가지가 진실, 호기심,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AI가 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서 C 클라크의 소설에 나오는 할 9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서 AI는 우주 비행사들이 모노리스로 데려가야 한다는 임무와 함께 우주 비행사들이 이 모노리스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상충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결과 이 AI는 모순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다 죽은 상태에서 모노리스로 데려가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초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 진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미국의 모든 위인은 흑인, 범죄자들은 백인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분명 한 명의 사업가이지만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술이 된 AI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를 항상 고민하며 그 고민에 대한 행동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지금 이 순간 일론을 위인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역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롭고 또 동시에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